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제조업 이한희TV입니다. 초저성장 시대에 대한 어떻게 지속성장할 것인가. 오늘의 테마는 제조업의 DX 추진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제조업의 DX 추진 방향,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제조업의 활력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이 매력도를 잃어버리고 있죠. 지금 1918년부터 20년도까지 그래프입니다만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매력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될 뿐 아니라 그 이유가 인더스트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제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조업에서부터 이제 서비스업으로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첨단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한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서플라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서플라이 체인은 원자재와 부자재들 생산에 공급을 하고 제조해서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 앞에 납품을 하므로 제조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가치를 고객이 이용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반대이죠. 고객이 갖고 있는 고민,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 고객이 갖고 있는 경험을 빨리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제품에 반영을 하고 반영된, 개량된, 개선된 제품을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현재의 문제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 이런 속으로 역서플라이 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관리의 중점의 어떤 방향의 커다란 변환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저성장기의 장기 침체 현상에서 캐파와 물동과의 언밸런스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기도 하고, 노동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제조업이 서비스업 쪽의 방향으로 진환해 가는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시스템 또는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제조업의 1.0 시대에는 아날로그적 경영으로서 비용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제조업 2.0 시대로서 디지털 경영 방식을 채택해야 되고, 디지털 경영 방식의 가장 큰 가치는 지식과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도 과거에는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높았습니다만은 지금 반대로 생산의 부가가치는 현격하게 저하되고 엔지니어링 차원의 R&D나 마케팅 쪽의 부가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크다란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기업의 전통 제조업이 이제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이제 중소기업들의 한계 기업의 비중인데,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큰 이런 한계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의 방식으로는 한계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꼭 한국만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 선진국과 신흥 제조업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IoT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과 인공지능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변환을 크게 하고 있고, 한국도 이를 따라서 이제 스마트 공장이 진행되는 형태 또는 AI를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신흥 제조업을 갖고 국가에서도 이제는 제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이제 자국의 공급망을 확대하는 측면,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시키는 측면, 글로벌 가치 체인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신흥 제조업에서도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태국, 인도들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커다란 통합 전략을 바꿔 나가는 형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조업은 세 가지 문제점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을 기피 현상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후계자가 없고 또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 가지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고 심화됨에 따라서 제조업은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여기 따른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대안은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나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에 저장해 놓고 필요시에 꺼내서 그때그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방식이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 고객 쪽에 있는 디맨드 체인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체인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제품에 대한 원자재나 부품 조달을 서플라이 체인에서 대응해주고 그걸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 것을 생산이 대응해 줌으로써 고객을 향한 지속 만족을 시켜나가는 것이죠. 그럼 고객을 지속 만족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바는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DX의 방향은 고객 중심의 밸류 체인을 다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과 엔지니어링 체인을 거기에 접목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고객 중심의 생산 방식과 어떤 운영 방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제조업의 3대 경쟁력을 시간 경쟁력, 부가치 경쟁력, 코스트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는 이 세 가지의 경쟁력을 균형 잡히도록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 포터의 주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 DX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관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시간 경쟁력을 갖추면 그 결과가 부가치 경쟁력으로 코스트 경쟁력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불만이라든 니즈를 빠르게 접수를 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3큐 대응력, 또 갈수록 짧아지는 고객의 단납기 대응력, 그리고 제조에서의 짧은 리타임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R&D 리드타임,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부가가치 증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증대가 곧 코스트 경쟁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DX가 지향하는 바는 속도 경쟁력, 시간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생산에서 하는 방식이나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계획 생산, 반계획 생산, 수주 생산 또는 프로젝트형 생산을 진행을 했고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서 생산 방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 생산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고요. 프로젝트형 생산의 경우는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은 기다리는 시간이 제품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제 속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아이템과 모든 제조 방식이 계획 생산형의 방식으로 지향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계획 생산이 갖고 있는 장점은 고객이 요구했을 때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증납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증납 대응이 가능한 기업, 단납기 대응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는 부가가치 코스트 측면에서도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누가 빨리 DX를 추진해서 속도 경쟁력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DX 추진을 하게 되는 커다란 지향점이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거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DT와 DX는 약간 다릅니다.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for all 이런 뜻입니다. DT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DX는 디지털화가 된 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는 활동을 DX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X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DX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디지털라이제이션 형태의 3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경영이 갖고 있는 애로와 지향점과 문제점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DX를 추진하는 데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하우를 디지털로 바꾸는 엔지니어링 축이 있습니다.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품질을 높여서 고객에 맞춤형 제품이 만들어지면 마케팅력이 강화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 업무는 RPA로 바꿔나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온택트화를 추진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정보나 데이터나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이걸 통해서 효통과 협업함으로써 조직의 업무 효율을 높임으로 간접비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매니팩처링으로서 사람에 의존하던 공정과 작업을 기계로 바꾸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또 자동화하고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직접비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축의 변화가 일어나면 제조업에 경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축의 변화를 위해서 DX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의 DX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죠. 작은 매출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구조를 전환하는 것으로서 작은 매출로 큰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작은 인력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줄어들고 그리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폭의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그림인 거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장 안에는 네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고객으로 도는 디맨드 프로세스, 또 R&D나 생산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 다음에 자재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조달을 받는 서플라이 프로세스, 서플라이 체인 프로세스, 그리고 만드는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그 체인을 어떻게 잘 엮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DX가 추진하는 바는 고객 쪽에서 오는 디맨드 체인을 먼저 출발합니다. 고객의 원하는 니즈나 원투나 그다음에 경험 또는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빨리 수집을 해서 그거를 엔지니어링 체인 축에 적용을 해서 제품을 개량하든지 개선하든지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제품에 맞는 원자재, 부품을 서플라이 체인에 조달을 하고 그를 제조 쪽에서 그 변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지속화시키고 결국은 지속 경영이 되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디맨드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과 엔지니어링 체인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연결된 결과는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과 부가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조업들이 진행했던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결국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MES로 모으고 MES가 다시 ERP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었고 제조 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형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한 것이고 하나 인프라를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 자체로는 경영의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경영의 구조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면 모아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과 연계시켜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비즈니스의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변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연동을 해서 시스템 전체로 경영의 구조가 전환되고 운영되는 형태를 제조업의 플랫폼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조업의 플랫폼화는 향후에 제조업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생산 부분의 활동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생산에는 공정이 있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아진 그 정보를 생산 계획과 연동해서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 계획과 실적과의 차이를 알게 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자원을 재배치한다든지 인원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과 실적이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액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고객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고객의 가치는 결국은 기업의 지도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생산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현장의 정보 수집인 거죠. 그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DX가 주장하는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업무나 조직의 형태로 전환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 안에 또는 각종 그 조직 안에는 분산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분산된 정보들을 우리는 암묵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정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어떤 정보는 비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형화됐든 됐든 비정형화됐든 이런 정보들을 어떤 규칙적인 로직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활동이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고, 규칙적인 로직에 따라서 비정형화된 정보까지 총체적으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목적별로 데이터를 소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경향도 볼 수 있고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요인도 볼 수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방침을 제시한다든지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기업이 갖는 있는 지혜인데,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이제 고객별, 제품별 판매 실적, 출하 실적, 품질 데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각종의 클레임 평가 정보, 설계 정보 등의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읍니다. 그래서 2, 3년간에 있었던 각종 데이터를 정보센터에 모으고, 그 모을 때는 어떤 정형화된 로직에 의해서 모아지겠죠. 그 모아진 거를 필요시에 매출이 떨어진다 가정하면 어떤 국가의 어떤 딜러에서 매출이 빠졌는가를 목적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전부 소팅이 되고, 그 소팅 정보를 총체적으로 과거 것부터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정보나 지식의 형태로 가공을 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올바른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DX 활동이 이제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빨리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에 발생한 일이든 오퍼레이션상에서 발생한 일이든 또는 조직에서 각종 지혜를 모으는 회의체에서 발생한 보고나 자료들을 디지털로 바꿔나가서 이거를 회사의 지적자산화해 나가는 작업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지적자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회사 안에는 여러 종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프로세스도 있고 구매 프로세스도 있고 생산 프로세스도 있고 R&D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서 현재 있는 프로세스상의 결함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프로세스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형식지화로 바꾸고, 그 형식지화로 바꾼 것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노하우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왔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하우를 빨리 형식지로 바꿔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합을 해서 데이터가 보이게 만들고, 그거를 가치를 개발한다든지 가치를 제공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공장 내의 IoT를 활용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가면서 데이터가 모아지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래처럼 일본 제조업의 사례입니다만은 이제 프로세스가 불균형화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영업에서는 수주를 받아왔는데 뭐 제품 설계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제품 설계는 잘 했는데 뭐 조달이 안 된다든지, 조달은 잘 해왔는데 생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형태의 공정 프로세스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형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이 되고 시간이 투입이 되고 자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DX 활동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정형화시키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균형 잡히게 만들게 되면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과 비용이 덜 들게 되는 형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제는 암묵지로 된 모든 정보들을 조직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의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활동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의 DX를 추진하는 방향을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에는 두 축이 있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엔지니어링 체인이 있습니다. 수주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는 이 측면이 서플라이 체인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엔지니어링 체인입니다. 이 두 개의 엔지니어링 체인이 과거에는 단순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갈수록 제품이 늘어나고 양도 변종별량이 되고 사양도 바뀌고, 이러므로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이 커짐으로써 간접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효율적으로 낚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현재 갖고 있는 제조업의 문제점인데, 이런 생산의 유연성과 고효율화를 이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어 프로세스는 예측부터 자재를 발주하고 또 발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딥러닝이 일어나면서 업무 개선이 일어나면 자재 발주의 정확도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스마트 공장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AR을 적용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자재 소요량을 파악하고 발주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확도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모든 조직의 각종 영역에 다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의 전개의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정형화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공정에서 발생하든지 업무에서 발생하든지 하는 것들이 MES, CRM, ERP로 모아지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죠. 서류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도면도 있고 양식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요. BOM도 있고 고객 리스트도 있고 시장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인데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일정한 로직과 원칙대로 저장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낸 데이터를 목적별로 소팅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온디바이스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사만이 갖고 있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만의 생성형 AI GPT가 만들어진 그때는 엄청난 우수한 수석 비서관을 조직들이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X를 추진한 결과는 고효율 하이스피드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발 방지와 선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고객 체험을 중심으로 한 제품 설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고객과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선행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 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고정비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세 개 요소 중에 마케팅이 바뀌고 상품 구조가 바뀌고 제조 방식이 바뀝니다. 따라서 DX를 추진하면 A가 B라는 비즈니스로 바뀌지는 않지만 A가 A-A2-로 바뀌어서 과거에 했던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현격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현격한 효율을 만들어내고 최소의 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비즈니스가 바뀌는 소위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중복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제조업에서 IT를 적용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의 기능을 제조업이 활용하기도 하는 제조와 서비스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심화돼 가면 제조업과 서비스가 좀 더 중첩 영향이 커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GPT가 만들어지고 온디바이스 GPT가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가면 그 제조업은 플랫폼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생산의 정보나 또는 서비스 고객 측의 정보들이 같이 모아져서 한 플랫폼 안에 모아짐으로써 고객이 제조 현장을 알 수 있고 제조 현장이 고객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양자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숙한 단계로서 완벽하게 플랫폼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조도 없고 서비스도 없습니다. 바로 제조와 서비스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발전해 갈 수 있고 이때를 우리는 제조업의 플랫폼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조업이 가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DX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되는 프로세스는 5개입니다. 첫째는 5개 체인을 진단을 해서 현재 자사의 디지털 수준이 어떤가를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DX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DX 마스터 플랜에는 이제 레벨도 나오고 일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를 표준화하고 형식지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각종 비정형화된 정보와 노하우들을 형식지로 바꾸고 형식지로 바꾼 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기존의 기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MES라든지 ERP가 우리 경영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의 교정과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DX 플랜대로 실행을 해가되 여기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전환하고 그걸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과 올바른 판단, 지침,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함으로써
고도의 효율 높은 공장 경영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DX는 우리의 제조업의 비즈니스의 모델을 레벨을 높여나가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장님들과 임원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되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반드시 IT 기술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거를 사전에 숙지하셔서 이것을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감으로써 누가 빨리 이 모습을 갖추느냐가 미래의 제조업의 경쟁력이고 생존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